부제로는 거기 이제 시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조라는 것은 제5장이죠. 시절 가조라는 거에서 나온 거다. 시절 가조. 그래서 여기에 시조. 그래서 이건 이제 요즘 말로 유행가다는 거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조라는 건 유행가다. 자, 그리고 이 시조에서는 일단 시단이라는 게 있고요. 가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같은 말인데 시를 부르는 그룹, 단은 그룹이란 뜻이에요. 그룹. 그룹이고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천택과 김수장이 있다. 김천택과 김수장이 있어요. 자, 이 김천택은 이제 경정산 가단이라고 하고요. 이 김수장은 노가제 가단이라고 해요. 노가제 가단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 이제 노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정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단이 뭐냐 가단 이거는 그룹 사운드. 이 그룹 사운드 있죠. 그 밴드죠 밴드 그런 것을 이제 가단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시조를 공부하면 이 가단이란 말이 되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또 하나 가객이란 말이 있어요. 가수를 가객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 이 두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알아두시고 이제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조라고 하는 것은 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곡창이라는 게 있고 시조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가곡창은 누가 부르냐면 가객, 그러니까 아까 가수라고 그랬죠? 기생이 불러요. 그리고 시조창은 일반인 이제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목욕탕 가면 청산하고 막 이렇게 그 소리를 뭡니까 빼고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시조창이에요. 시조창이고 이 가곡창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이게 3이죠. 3으로 나눠서 하는 건 가곡 시조창이고 이걸 5로 또 나눠요. 이 초장하고 중장을 또 각각 1, 2, 3, 4 마지막은 5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걸 이제 가곡창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조의 율격은 뭐냐니까 사음보예요. 사음보. 아까 고려가는 사음보였죠? 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아닙니까? 그래서 시조는 사음보라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 종장, 마지막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뭐다? 삼음절. 삼음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세 글자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또 알아두실 게 반드시 세 글자인 것만은 아니에요. 네 글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조의 종장은 무조건 세 글자다 이렇게 알아두셨을 텐데 세 글자는 아니 한 95%는 세 글자인데 아닌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아닌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렇게 좀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8쪽에 그 여백에다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78쪽에 여백에다가 좀 필기를 하시는데 이 시조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변이라고 할까요? 변이. 이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구전이 돼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다가 18세기에 문헌에 정착이 돼요. 정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난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걸 거치면서 담당층이 확대가 된다. 자, 담당층은 뭐냐면 어떤 창작을 하고 향유는 누리는 거죠. 향유를 주도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이다? 자, 바로 사대부 플러스 기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이 사대부들은 이제 뭐 자연을 노래하고요, 충을 노래하고요, 우국, 나라를 걱정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생은 주로 애정을 이야기한다는 거. 애정을.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조는 이제 처음에는 평시조로 갔다가, 이게 이제 평시조가 한 16세기 정도 돼요. 나중에 사설시조로 가게 됩니다. 18세기 정도. 자, 그러면서 이게 길어지면서 시조가 사라져요. 물론 이제 고려 말에 시조가 생겼기 때문에 뭐 이게 16세기보다 훨씬 이전이죠. 고려 말이기 때문에. 그 고려 말이면 1392년 14세기에 조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4세기 무렵이죠. 시작은. 근데 이제
16세기에 상당히 이제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78쪽에 이제 청구영원에 대한 설명 나오죠. 김천택이 입으로 전하거나 기록물로 남아있는 것을 수집해서 편찬한 시조집이다. 이런 거 나오고요. 요즘에 이제 가요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러니까 이 경정산 가단 아까 설명드렸죠. 세 번째 줄 가객이라는 건 가수라고 그랬죠. 경정산 가단을 결성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이제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9쪽을 보겠습니다. 79쪽. 자 79쪽에 보면 농암의 그 어부가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농암은 이제 이연보가 농암이에요. 농암 이연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농암이라는 말은 뭐냐? 거기 박스에 농암이라고 써 있죠. 이 농암이 뭐냐면 써놓으세요. 귀머거리 바위라는 뜻이에요. 자, 농암 이원부는 어느 정도 벼슬을 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간 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 농암은 귀머거리, 그러니까 이 농암이라는 게 그 자기가 있는 곳의 마을에 이 귀머거리 바위, 이것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어떤 것들을 이제 다 귀를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연보는 대단한 분인 게 뭐냐면 연산군, 그다음에 중종, 인종, 명종 이렇게 네 분의 왕을 모셨어요. 근데 이때 이제 사화가 네 번이나 일어나요. 사화. 그다음에 한 차례 또 이제 왕권이 교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숙청이 일어나요. 숙청. 자, 이런 걸 다 피해서 내 왕을 모시고 살 정도면 얼마나 처세술이 능하겠어요.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분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임금이 뭐 죽어라 하면 죽는 시대였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살아간 건데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강호의 노래인데 보세요.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이 중에 근심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다. 자, 이때 어부는 생계형 어부가 아니에요. 그냥 생계형 어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한가롭게 즐기는 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부라는 게. 원래 이거 참고로 알려드리면 진짜 생계형 어부는 한자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비부자를 써요. 이게 진짜 어부예요. 이게 진짜 어부고 이렇게 지아비부자를 쓰는 게 이제 한가롭게 즐기는 어부죠. 자, 일엽편주. 그러니까 한 조각의 그 인공배죠. 인공배. 그 조각배니까 편주라는 건 조각배죠. 만경파, 만경창파에 띄워둬요. 만길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만길 물결에 띄워두고 만길 물결에 띄워둬요. 자, 인간 세상을 다 니제거니 이적거니 날 가는 줄 모른다. 날 가는 줄 안 가라고 썼잖아요. 안 가란 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 날 가는 줄 모른다. 그러니까 탄력도 필요 없다. 탄력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이렵편주와 만경파가 이제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 만경파가 대조를 이룬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일과 만. 그다음 편주라는 것은 인공적인 거잖아요. 조각배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거죠. 인공과 자연의 대조도 함께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9번한 천십녹수. 굽어보는 것이 천길이나 되는 천길. 푸른 물이다. 푸른 물이고 돌아보니까 만첩청산이죠. 십장 홍진이라고 하는 건 속세를 가리켜요. 원래 이제 붉은 먼지란 뜻인데 이게 이제 속세를 가리키죠.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뭡니까 그렸나는 거죠. 그런 것을 얼마나 그렸느냐 이거요. 그리워했느냐 그렸느냐. 강호의 월백 다리 밝거든 더욱 무심하다. 그러니까 무심이란 건 욕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욕심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시조에서 강호가 나와요. 강과 호수죠. 자, 이것은 바로 뭐냐? 속세가 아니에요. 속세가 아닌 곳. 그러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니까 신선이 머무는 곳? 써보세요.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이건 자연이 아니라 신선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9쪽에 밑에 보면 청아, 푸른 그
강에 밥을 싸고 밥을 싸요. 녹류라는 것에 이제 고기를 깨어요. 유라는 것은 이게 이제 버드나무 유자죠. 그러니까 버드나무 유자. 그러니까 약간 푸른 색깔의 버드나무에 고기를 깨가지고 또 넘겨보세요. 노적화총에 뱀에야 두고. 노적화총은 밑에 나오죠. 갈대와 억새돔이라고. 노적화총. 배를 메어놨어요. 일반 청음이도 나왔죠? 언제나 청한 그 맛 나왔죠? 어느 분이 안 하실 거. 어느 분이 알겠느냐. 나만 알고 있다는 뜻이죠. 나만 알고 있다. 나만 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어느 분이 알겠느냐. 나만 알 수 있다. 자, 산의 머리에 한가한 구름이, 한가한 구름에 지금 80쪽 보고 있어요. 한가한 구름이 일어나고 수중에 물속에 백구 하얀 갈매기가 피라 날아간다. 무심코 다정한 이 두 것이로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름하고 갈매기가 무심하고 다정하다. 특히 이 갈매기는 친구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당시에는 유배를 가거나 강호에 가면 친구가 없어요. 갈매기가 친구예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갈매기들이 새우깡을 줘야만 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막 잘 따라다녔죠.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너는 이제 갈매기하고 구름이겠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구름을 조차는 쫓아서 놀리라. 요즘 말로 그런 뜻이죠. 너를 쫓아서 놀겠다. 이런 정도 해석이 되고요. 장안을 돌아보니, 장안은 여기서 이제 서울을 가리켜 서울. 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장안은 중국에 있는 그 북경에 있는 수도 이 장안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서울이겠죠. 북궐, 궁궐이 천리다. 어주, 물고기 배에 누워있은들, 니즌 스치. 그러니까 잊은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시랴, 이다.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연. 이 제세연은 뭐냐면, 제세연은 그 세상을 구할 만한 선비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구할 만한 선비. 세상을 구할 만한 선비가 없으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있다는 거 나 말고도.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혼탁한 정치 현실에 나가기가 싫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강호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속세가 있죠. 이런 게 있지만 특히 이제 이 강호나 이 속세라고 이야기할 때 강호는 약간은 이제 그 세속과 단절된 속세는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좀 한자로 쓰세요. 강과 호수에서 노래한다. 자, 뭘 노래해요? 도를 노래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용어예요. 강호가도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가서 보시면 그 맹사성에 이제 그 강호 사시가에 보면 역군은 이셨다 이런 말 나와요.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이셨다라는 게 뭐냐면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또한 다 임금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임금의 은혜를 결국 이야기하는데 맹사성에 강호 사시가가 있어요. 맹사성에. 자, 요게 이제 보면 또한 임금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필기를 하시고요. 저도 이제 이걸 좀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좀 출석 수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88쪽하고 89쪽에 두 작품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88쪽을 펴보세요. 88쪽에, 자, 여기서는 이제 사설시조가 등장을 합니다. 88쪽에 두 작품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천안고, 하늘이 차갑고, 설심한, 눈 깊은 그런 날에 님을 찾으러, 자, 천상으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요. 천상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제라고 하는 거 다음에 이렇게 두 줄 그어보면 초장이라고 쓰세요. 초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올라가니, 자, 여기다 두 줄 긋고 중장. 자, 마지막에 하여라, 두 줄 긋고 종장. 자,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천상으로 올라갔어요. 신벗어 손에 쥐고, 신을 벗어는 벗어겠죠.
보선은 이제 버선이에요. 버서. 품에 품고. 곰배님배는 아까 이야기했죠. 곰배님배에다 밑줄 치면 이게 뒤로 넘어졌다가 앞으로 넘어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곰배, 님배, 곰배가. 천방지방, 지방천방 한 번도 쉬지 않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보선, 버선, 버선, 버선. 자, 여기 보선, 버선 네모 쳐놓으세요. 보선, 버선. 자, 아까 종장 첫 구는 세 글자라고 그랬는데, 자, 세 글자에 세 글자가 아니죠. 세 글자 여기 써보세요. 예, 제약을 깨뜨림. 자, 사설시효 가면요. 여기 네 글자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선, 버선 발은 아니, 쓰리인데, 실인데, 쓰리대라는 건 실이대예요, 실이대. 염미온, 이거 염미온이죠. 이별한 가슴이 산득산득하다. 이게 이제 의태어인데, 산득산득하다.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뼈에 사무친다 이런 정도의 뜻이 돼요. 요즘 말로 한다면 뼈에 사무친다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이 이제 사설시조인데 이 사설시조의 특징은 뭐냐? 자, 써놓으세요. 장면 묘사가 뛰어나는데 특히 이제 이 수식 많아져요. 반복 많아져요. 나열 많아져요. 자,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이렇게 길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게 신버섯 손에 쥐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뭡니까 활주로 그룹 활주로의 가수의 배철수에 보면 배철수라는 가수에 보면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가사가 일부가 나와요. 신버섯 손에 쥐고 버선버섯 품에 품고 곰배 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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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노래를 차용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들으셨을 건데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이거는 강의에서 안 나온 거지만 보면 개를 열아문 10마리 이상 기르는데 요 개처럼 얄미우랴. 이 개처럼 얄미우냐. 미운님이 미운이에요. 미운님 오면 꼬리를 회치고 날이 띠락 막 반겨요. 내달려요. 근데 고님이 오면 뒷발을 버둥버둥 물으려고 하고 캉캉 짖어요. 짖어서 돌아가게. 그러니까 쉰밥이 아주 많이 있는들 너 먹일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쪽에 나오는 거기 또 시조가 하나 나오죠. 저 건너 월항바위 위에. 바위는 89쪽 보고 있어요. 바위에 바위. 위에 위. 밤중마치. 밤중마치는 밤중이라고 써놨죠. 밑에. 부엉이는 부엉이에요. 부엉이가 울면. 자, 그래서 이제 울면 다음에 또 두 줄 쫙 긋고 초장이라고 쓰시고. 그다음 세 번째 줄에 하대에다가 두 줄 긋고 종장. 마지막에 죽는다 대에다가 두 줄 긋고 여기가 중장. 여기가 중장에 빨리 이야기를 하더니 중장이 됐네. 종장. 여기가 초장, 중장, 종장이 되겠죠. 마지막에 뭐뭐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사설시조는 문장이 엄청 길어져요. 수식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시조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사설시조는 시조 같지가 않아요. 보다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옛사람 잃은 말이 남의 씨앗. 이 씨앗은 첩이란 뜻입니다. 첩. 남의 씨앗이라고 나왔죠. 돼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잔밉고 양미와 백반교사 하나는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백반교사는 온갖 간사한 깨로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이라고 써놨죠. 백반교사 하는 저문 첩년이 급살 맞아 죽는다 하되 이게 나왔죠. 저문은 젊은이에요. 젊은. 첩이 급살 갑자기 죽는 거죠. 맞아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첩이 대답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밑줄 치면서 첩이 대답하되는 실질적으로 첩의 말은 아닙니다. 아내님, 아내는 아내라고 썼는데 아내죠. 원래 아내 옛날 말에 아내에서 온 거 아시죠? 집안의 해란 뜻이에요. 아내는. 자, 아내님 겨우셔. 아내님 깨우서 망령된 말 마오. 나는 듣자오니 가옹은 가장이에요. 가장을 박대하고
그러니까 대하는데 아주 그냥 열불박자지. 이게 열불박자거든요. 10개 대한다. 그러니까 아주 잘 못 대한다는 뜻이에요. 첩세움. 이 세움은 질투라고 써요. 세움이란 말은 첩의 질투를 심히 하시는 늙은 아내님이 먼저는 먼저예요. 먼저 죽는다 아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 노래는 이 아내와 벌써 첩의 이야기죠. 아내와 첩의, 그러니까 결국 아내는 인물 1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첩은 인물 2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아내와 첩의 대립이고 결국은 이 두 입장의 팽팽한 대립이다. 대립이고, 자,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 바로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조선 후기에 처첩 간의 갈등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 이 두 입장이 팽팽한 대립이고, 자, 그러니까 이 처첩 간의 갈등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어때요? 장면이 아주 장황하잖아요. 이거 읽어보시면 장면이 아주 장황하다. 장면이 아주 장황하다. 이런 장황한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첩이 대답하는 건 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적 화자가 이제 첩을 또 상정해서 쓴 거일 뿐이지.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다 보면 가정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정소설 나온 게 좀 써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가정 관련된 소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는 쟁총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쟁총형 그러니까 쟁총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쟁취한다. 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계모형이 있어요. 계모형 가정. 그래서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시남전기. 자, 이 계모형 가정소설이 뭐겠어요? 콩쥐팥쥐죠. 자, 콩쥐팥쥐 같은 경우가 그 계모형 가정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서양어로 말하면 신데렐라죠. 원래 이제 신데렐라라는 말 자체가 신더라는 말이 제란 뜻이에요. 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제투성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신데렐라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쟁총형과 계모형이 있다. 가정소설에는.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나머지 그 작품들이 쭉 나오는 건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 뭐죠? 이제 출석 수업에서 좀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84쪽을 좀 보세요. 84쪽. 아, 두 편도 좀 봐야 되겠네. 84쪽에 그 청살리 벽계수야하고 동짓달 기나긴 밤,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이건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제 황진이죠. 황진이 아시다시피 황진이. 이 황진이는 중종 때 활약한 기생이에요. 중종 때 기생인데, 자, 청살리 벽계수. 이 벽계수는 왕족이라고 쓰세요. 왕족인데 이건 사람일 수도 있고 푸르게 흘러가는 시냇물도 되죠. 그러니까 중이법이에요. 중이법이라고 쓰세요. 소위 쉽게 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쉽게 흘러가는 걸 자랑하지 마라. 일도창에 한 번 도는 건너다는 뜻이에요. 건넌다. 뭐를? 푸른 바다를 건너면 돌아오기 어렵다. 명월, 밝은 달이 공산에 가득 차 있으니. 쉬어간들 어떠리? 쉬어간들이죠. 수여간들은. 그러니까 명월은 두 가지죠. 첫째는 밝은 달도 되고 두 번째는 황진이도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법이다? 이것도 중이법이다. 중이법이죠. 이해가십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중이법을 쓰인 거죠. 상당히 이제 멋진 시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시조가 더 멋있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 있죠. 자, 동짓달 할 때 그 시옷이라고 써진 것은 뭐뭐의란 뜻이에요. 뭐뭐의. 동지의 달. 기나긴 밤. 이 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밤이죠. 자, 이 밤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요. 그러니까 그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어요. 그래서 춘풍 이불 아래 넣었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시간의 공간화라고 썼는데, 시간의 공간화. 왜냐면 기나긴 밤에 그 한 허리라고 했잖아요.
기나긴 밤은 시간인데 허리에 공간이나 써보세요. 허리를 베서 봄바람 이불 아래 넣었다가 어로님,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에는 굽이굽이 펴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걸 뭡니까? 이불 속에 넣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밤에 펼 수가 있습니까? 시간의 공간화라는 게 좀 멋지죠. 그래서 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그 베어내어라는 뜻이에요. 베어내요. 그래서 이 기생들의 시조가 이 시조에서 상당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86쪽의 뭐 장진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잔 먹세 그래 또 한 잔 먹세 그래 이렇게 하면서 술을 계속 먹자 이거죠. 살아있을 때 먹어야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쓴 작품들도 좀 있고요. 하여튼 그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이제 출석해서 좀 들어보시고 또 뒤에 나오는 그 작품 해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그 뭐 다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